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해요. 여러분들 저 잘 아시죠? 아마 요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매번 인사드리는 이유는 처음 이 강의로 들어오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맨날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청주대학교에 있고 독특하게 다른 교수님들하고 약간 틀리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뭐 인공지능 관련된 거 아니면 뭐 다양한 뭐 기술들 틈틈이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딱 떨어지는 동영상은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계속 연속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해왔던 프로젝트가 오픈 AI 요 모델이죠. 피스퍼라는 ASR 모델이 있는데 요거를 클라이언트 서버 CS 기반으로 구축하는 거를 하려고 한다 그랬죠. 보면은 우리가 해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로컬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로컬에서 하는 것들은 상당히 제약사항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베이스드로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를 3개로 더 쪼갰죠. 첫 번째는 요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파일 서비스를 할 거예요. mp3 파일을 첨부해주면 서버에서 처리해주고, 서버가 아무래도 컴퓨팅 능력이 뛰어나니까 GPU도 달려있고 그럴 테니까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프로그레스 반은 없이 하는 거를 이번 프로젝트로 삼았죠. 그래서 좀 설명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고 그랬죠. 음성 파일이 넘어오면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뭐 파일을 첨부해서 어태치 파일 해가지고 샌드 버튼을 누르면 서버로 날아가서 처리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글리 할 거예요. 이쁘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하는 프로젝트를 할 건데, 우리 OT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 이제 빠르게 개발하는데 좋은 게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뭐 장고라는 놈이 있고요. 어차피 파이썬을 쓸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딩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딥러닝 관련된 것들이 파이썬으로 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백엔드가 파이썬으로 구현이 돼 있어야 좀 편하겠죠. 우리 지금까지 다 파이썬으로 해놨는데 뭐 자바로 막 백엔드를 구축하려면 뭐 임포트 하는데 막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짜증나니까. 근데 파이썬은 누구나 다 아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잖아요. 이거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이제 편리하게 백엔드를 구현해 주는 게, 첫 번째가 저거 장고라는 놈이 있고요. 두 번째가 플라스크라는 놈이 있고, 세 번째가 패스트 API라는 놈이 있어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구현하는데 저는 플라스크로 할 거거든요. 플라스크가 MSA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서비스들을 구현해서 큰 거로 묶는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아주 편리하거든요. 사용법도 되게 쉽고, 그거를 하려고 해요. 나중에 뭐 제가 힘이 되면 나이 드니까 힘 떨어져 가지고 이것도 힘들어요. 혹시 여력이 되면 뭐 패스트 API나 장고로 하는 것도 한번 좀 올려볼게요. 근데 저는 현재까지는 플라스크가, 장고도 많이 쓰는데 플라스크가 조금 더 좋아요. 좋아가지고 그렇게 할 거고요. 플라스크로 할 거고, 플라스크는 근데 요 기본 그 유연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개발자 맘대로 코딩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점인데 초보자들한테는 장점이 단점으로도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 구조를 다 직접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제가 좀 가이드를 주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OT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 기억 안 나면 OT 듣고 오세요. 저희 가서. 그리고 제 모든 강의 목록은 정리해서 깃허브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저 동영상 밑에 보면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링크 타고 가서 거기 뭐 주제별로 동영상 링크, 뭐 PPT, 소스코드 다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
워크스페이스의 스트럭처를 잡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거고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런 여기 뭐 ASI 뭐 파일 노 소켓, 소켓은 소켓 IO 때문에 이렇게 붙여졌어요. 프로그레스 바를 나중에 쓸 거라서 지금은 안 쓰는 프로젝트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제 해줄 거죠. 요 프로젝트 구조를 만들 겁니다. 요거 만드는 거를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기존의 파일은 제가 요거 좀 강의를 하려고 미리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게 같이 올라갈 겁니다, 깃허브에. 그래서 요거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전에 OT 시간에 없었던 게 뷰스라는 폴더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뷰스가 컨트롤러죠. 서버에 요청이 오면 서버에서 실제로 일할 어떤 파이썬 스크립트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할까 하다가 폴더에 모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게 하나가 추가된 게 OT 시간하고 약간 달라진 겁니다. 요걸 같이 만들게요. 그래서 ASR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면 되죠. AI 언더바 ASR. 그러니까 ASR 서비스를 해줄 뭐죠? 우리가 이제 프리트레이닝 시켜놓은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담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모델스 이렇게 폴더를, 이거 오타가 났네요. 네, 모델스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죠. 우리는 플라스크 서버를 운영할 거기 때문에 서버를 그냥 하나의 폴더에 담아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뉴 폴더에서 서버 만들고, 이 서버에는 3개의 폴더를 줄 겁니다. 첫 번째는 스태틱, 정적인 거죠. 바뀌지 않는 거. 스태틱하고 다이나믹하고 어떤 뜻인지 아시죠? 웹서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혹시 백신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진행돼가지고 혹시 잘 어디까지 얘기했지? 스태틱하고 다이나믹 얘기하다 말았죠. 이게 웹 서비스에서 스태틱하다는 거는 파일 내용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나 뭐 파일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은 안 바뀌죠. CSS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스태틱이고, 다이나믹은 뭐예요? 우리가 게시판을 조회를 해, 클릭을 하면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용 다 불러다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HTML 파일을 만들죠. 그걸 렌더링 한다고 그러죠. 렌더링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는 거죠, 내 컴퓨터로.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는 시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죠. DB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그런 걸 이제 다이나믹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요 얘기 하려다가 까먹었다. 저는 좀 강의를 하다 보면 말이 되게 길어요. 제 강의 이름이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혹시 아는 내용이,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을 제가 막 구구절절히 얘기할 때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참고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그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처리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뉴 폴더에서 스태틱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템플릿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HTML 파일들을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웹 기반으로 서버에서 HTML을 만들어서 던져줘야 되죠. 기본적으로 쓸 HTML들이 필요한데, 그 HTML 파일들을 모아놓을 폴더 이름을 템플릿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름은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똑같이 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해놨어요. HTML 파일은 나는 요 서버 디렉토리 밑에 템플릿 S가 꼭 붙어야 돼요. 템플릿이 여러 복수형이 어야 합니다. 여기부터 내가 찾아볼게. 그러니까 너 템플릿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네 HTML 파일을 거기다 다 넣어놔.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놨습니다. 나는 그거 싫은데요, 꼰대 교수님. 나는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꿔도 돼요. 뭐 마이 템플릿, 뭐 CJU 템플릿, 뭐
서울대 템플릿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바꿔도 되는데 바꿀 때는 그거를 그 설정 파일에서 등록해주는 작업을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꿀 필요 없겠죠. 개발자들 편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뭐하러 바꿔. 그냥 템플릿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우스는 뭐냐면 다이나믹하게 어떤 일을 할 거잖아요.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가 나한테 뭘 줘 하고 뭐 클릭했어. 그럼 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서버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 서버 작업들을 할 파일들, 파이썬 파일들을 모아놓을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폴더 한 다음에 비우스. 네, 파이썬 계열에서는 비우스라고 많이 불러요. 다른 데서는 뭐 컨트롤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죠. 이름은 비우스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태틱에 또 구분해 놔야 되겠죠. 스태틱에 CSS 파일을 좀 만들어 놓고 CSS 파일 모아 놓을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 기반으로 사용자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파일 첨부해서 샌드 하죠. 그럼 서버로 올 거란 말이야. 그럼 서버에서 받은 파일을 어딘가에 잠깐 저장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우리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그냥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로 처리해 버릴 건데, 우리는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정석대로 한번 가보는 거죠. 이게 싫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저는 전문 개발자는 아닙니다. 제가 뭐 밥만 먹고 이거를 뭐 백엔드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볼 때는 되게 허접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저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스. 어떤 시스템에서 쓸 이미지들이 혹시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이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필요할 거예요. 동적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하고 뭐 그러는 것들을 JS라는 폴더에 그 파일들을 모아 놓을 겁니다. JS.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됐죠. 거의 똑같이 됐죠. 그 다음에 요 바깥에다가 config.py라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파일에서 .py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얘는 뭐 할 거냐면 이 플라스크가 서버다 보니까 다양한 설정들이 필요하죠. 지 맘대로 막 하면 안 되잖아. 개발자가 지정해 준 대로 작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폴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 적어 줄 겁니다. config.py에. 그 다음에 runserver.py란 걸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runserver. 이거는 뭐냐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 플라스크 서버를 처음에 작동시킬 때 어떤 명령어를 줘야 되잖아요. 그 명령어가 맨날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거 치는 거 귀찮죠. 귀찮으니까 그 서버를 실행시키는 명령어를 여기다 등록을 해 놓을 거예요. 스크립트 런 서버 돌리면 바로 돌아가게. 그 다음에 요거 secret.py new 파일에서 .py. 요거는 뭐냐면 그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서버에서 뭐 다양한 비밀 설정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특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CSRF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CSRF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토큰이 뭐 문자열이거든. 긴 무슨 난수처럼 만들어진 뭐 알아볼 수 없는 문자열을 만들어서 그거를 템플릿, 그러니까 HTML 파일 보낼 때 거기에 암호를 같이 박아서 보내거든요. 그 임시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매 페이지마다 그 페이지가 바뀌면 그 토큰이 또 바뀌게.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그거를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export env.sh export env.sh.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여러분들은 이름 바꿔도 돼요. 이건 뭐냐면 플라스크를 시작할 때 저거 뭐죠?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경우에 서버한테 기본 환경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지금 디버그 모드로 갈 거냐, 프로덕션 실제 서비스 모드로 갈 거냐, 뭐 그다음에 뭐 이게 서버의 위치는 어떤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줘야 돼서 그거를 할 겁니다. 서버.
자, 그리고 서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얘가 요 폴더 자체가 하나의 뭐로 쓸 거냐면 모듈로 패키지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라는 게 통으로 돌아갈 거예요. 서버가 그냥 얘를 전체를 다 안고 돌아가게. 그런 식으로 해주려면 서버에서 초기화 작업들을 몇 개를 해줘야 되죠. 거기서 초기화 작업 해주는 파일이 init 이거 .py 네, 이렇게 쓰죠. 요 폴더 밑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요 서버가 실제 여기에서 런 서버를 돌리면 막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여기 컨피그를 받아가면서 서버를 처음에 만들어낼 때 그때 필요한 어떤 초기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 초기 작업을 해주려고 요 파일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다 완성이 됐죠? 그러면 템플릿부터 먼저 가볼게요. 템플릿에 우리는 파일을 기본적으로 3개를 만들 겁니다. 첫 번째는 new 파일에서 여기다가 base.html을 쓸 거예요. 얘는 뭐 할 거냐면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영역들 있죠.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제가 네이버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뉴스 이렇게 들어오면 요 위에 있는 것들 있죠. 요거는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옮겨가도 똑같이 있죠. 항상. 그러니까 네이버의 웹사이트에 요거를 다 공통으로 쓰는 데가 있을 텐데 내가 정치 기사를 봐도 여기는 똑같고 경제 기사를 봐도 여기는 똑같죠. 그러면 각각의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죠. 페이지 넘버가 틀리니까 사회 누르면 02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에 있는 코드를 다 써줘야 되나요? 그렇게 다 써줘도 되죠. 되는데 여기를 뭐 구조를 바꿔야 돼. 그러면 여기 한 15개 정도 있다. 요게 내용이 15개가 똑같은 코드가 HTML 파일 15개 다 똑같이 복사돼서 붙여놨어요.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또라이죠. 이거 나중에 내용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번 바꿔야 되죠. 똑같은 거. 개발자가 어떤 실수를 할지도 모르니까 이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요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상속받는 거죠. 상속받아서 똑같이 쓰고 나머지 내용만 변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본 틀로 쓸 HTML 네이버 뉴스로 치면은 여기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코딩 해줄 HTML 놓고 그 다음에 뭐 main.html도 하나 넣을게요. .html 이렇게. 얘는 뭐냐면 첫 홈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보여줄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베이스를 상속받아서 메인을 구축하고 메인에서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을 클릭을 할 수가 있겠죠. 클릭을 하면 우리는 지금 하는 게 ASR 파일을 첨부했을 때 .html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할까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할까? 뭐부터 해도 상관없거든요. 백엔드부터 해도 되고 프론트부터 해도 되고 뭐 액세서리 종류를 먼저 해도 되는데 우리는 뭘로 할까?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 좀 베이스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config 파일을 먼저 좀 만들어 볼까요? 그럽시다. 여기부터 얘는 좀 놔두고 config 파일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config 파일을 만들 건데 얘는 뭐 할 거냐면 configuration이에요. 설정 config인데 플라스크 앱 플라스크 앱은 쉽게 말하면 서버죠.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서 기본 디렉토리를 좀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서버가 볼 때는 어느 경로에서 작업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알려주는 설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경로 현재 서버 네 서버 경로는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이거 경로를 찾아내는 거 잘해주는 게 OS라는 모듈이죠. 얘 하나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하나 넣을 거예요. from secret
임포트 우리 CSRF 토큰을 쓸 거라서 시크릿을 먼저 가야 되겠다. 이거 하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일단은 우리 너무나 단순한 서버이기 때문에 우리 CSRF 토큰이 하나 필요할 거예요. 토큰 시크릿. 그래서 얘는 문자열로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요 패스워드 GSRF.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적어놔야 되죠. 저는 이제 공개되면은 해킹 당하니까. 이거는 CSRF는 방어 안 해놓으면 99.9% 해킹 당합니다. 네, 여러분들만의 비밀번호. 저는 나중에 이거를 바꾸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얘를 임포트하면 되겠죠. 컴피그에서 임포트 CSRF 토큰 시크릿 이렇게 임포트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는 바꾸세요. 저랑 똑같이 써놓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컴피그를 계속 작성을 하면 되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 베이스 dir 베이스 대문자로 써야 돼요. 현재 작업 기본 경로, 서버가 볼 때 기본 경로. 얘는 어떻게 하냐면 OS에 패스라는 거에 dir name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여기 config 파일에 작업 경로를 문자열로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보내주는 거는 파일 이렇게 보내주면 현재 요 파일 config.py에 절대 경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쫙 모든 경로를 문자열로 리턴을 해줘서 여기다 담아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크릿 키도 넣어야 되겠죠. 얘는 key for CSRF 토큰. 얘는 대문자로 시크릿 키. 이렇게 안 써져. 이렇게 해서 얘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네, 원래는 여기다가 그냥 문자열로 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죠. 어떤 그 레파지토리, 깃허브나 어떤 여러분 사내 서버 같은 데 올릴 때 보안 입장에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되죠. 요거는 올리지 않는 거죠. 어디 이제 공통 작업하는 데는 올리지 않는 거죠. 얘는 git ignore를 설정을 해서 뭐 깃허브 같은 데 올라갈 때 배제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 그다음 파일 트랜스퍼 컴피그를 하나 좀 해줄게. 얘는 뭐냐면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면 mp3를 보낼 거잖아요. 그럼 보내면 받아서 어딘가에 담아놔야 되겠죠. 담아놓은 다음에 그 오픈 AI 인공지능 우리가 학습시킨 인공지능이 걔를 분석을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업로드 파일 디렉토리. 얘는 어디로 할 거냐면 우리 여기로 해줄 겁니다. 서버에 스태틱에 파일스가 있죠. 파일스에 다가 올릴 거예요. 근데 파일에서 나중에 업로드해서 올라오는 파일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분할을 할게요. 여기는 업로드 폴더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에 뭐 템프라는 폴더도 있으니까 요거는 뭐 임시 작업할 때 나중에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업로드 만들어 놓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게 베이스 디렉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요 파일의 현재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여기로 묶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 copy relative path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문자열로 이렇게 주면 되는데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이거 네, 다 아시죠?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os.pass에 조인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갖고 있으니까 base dir하고 어디? 예. 이렇게 하면은 연결해 주겠죠. 파일 디렉토리.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줍시다. 안 해도 요거는 슬래시를 끝에 안 써줘도 되긴 될 텐데 혹시 몰라서. 그 다음에 템프 파일도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왜냐면 처리하다 보면 업로드 파일에서 처리한 파일 내용을 뭐 여기가 뭐 음성 파일이고 임시로 음성을 글자로 바꾼 파일을 뭐 임시로 저장하거나 이런 때 써야 되니까 여기다 다 같이 섞어 놓으면 위험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여기다가 템프 파일 더 디렉토리, 얘는 os.pass.join 해서 베이스 dir에 뭐를 연결해 주면 돼요? 요거죠. 템프에 카피 렐러티브 패스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네, 문자열로니까 문자열로 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SR 모델을 우리가 여기다 넣겠죠. 요거를 좀 나중에 좀 경로가 길 테니까 이 경로가 긴 거를 하나로 그냥 설정으로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뭘 할 거냐면 ASR 업로드, 우리가 파인 튜닝한 게 있어요. 그거 제 이전 동영상, 이전 프로젝트 2를 보면은 제가 다운로드 받는 링크가 있거든요. 모델 학습 끝난 게, 그러니까 파인 튜닝 끝난 게, 그거의 경로 다운로드 받는 거는 제가 요 유튜브 밑에도 링크 달아 놓을게요. 다운로드 받는데 디렉토리인데 얘는 어떤 거예요? 필스포 모델이죠. 그러니까 얘는 바뀔 수가 있죠. 요 모델스에 뭐 서비스, ASR 서비스 모델들이 많거든요. 뭐 구글에서 나온 것도 있고 오픈 AI에서 나온 것도 있고, 뭐 파인 튜닝해서 여기다 다 올려놓을 거죠. 근데 지금 우린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메모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 여기에 파일스에 ASR이라고 하나 해줄까요? 그러면 아니죠. 요거 이름이 조금 그러면 여기 ASR 모델 이렇게 써줄까요? 업로드 디렉토리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ASR 모델 디렉토리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os.pass.join 해가지고 또 만들어주면 되죠. 베이스 dir 해서 어디에요? 요거니까 모델 요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오게 될 거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기본 경로로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카피 렐러티브 패스 또 문자열로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두 개가 합쳐지겠죠. 합쳐지고 그 다음에 저 ASR 모델, 그러니까 파일을 업로드 하게 되면 업로드된 파일 말고 여기 좀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게. ASR이라는 폴더를. 얘는 뭐 할 거냐면 ASR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파일들 있죠. 클라이언트들이 보내주는 파일들, 그 파일들을 이제 처리할 때 쓸 겁니다. 업로드는 나중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쓸 거예요. 요 업로드를 쓸 수도 있고 ASR을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두 개 다 만들어 놓죠. 뭐. 그 다음에 얘는 ASR 파일 업로디드 from 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까요? 클라이언트가 from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네요. 이거를 주석 다는 거를 주저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생각 안 나거든요. 제가 코딩해도 저도 까먹을 거예요, 아마. 클라이언트가 오디오를 업로드 야야.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mp3 파일 같은 거 이제 올라오겠죠. 현재는 mp3 mp3 점 예를 들면 업무.mp3 뭐 이런 것들 파일들이 올라오면 일단은 여기다 넣으려고 합니다. 진행하다가 제가 마음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조인의 베이스 dir 현재 디렉토리에 카피 렐러티브 패스 이렇게 그러면 서버 밑에 스태틱 밑에 파일스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뭘 할지 모르죠. 할 거는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쭉 써나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구조를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config 파일 만들었고 그 다음에 run 서버 파일 저 시크릿 파일 만들었고 run 서버도 지금 만들어야 되나? run 서버는 이후에 만들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번 교시의 이번 동영상의 목표는 요 폴더 구조를 만드는 거였죠. 폴더 구조 만드는 거라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다 한 것 같아요. 파일스에 몇 개가 이제 디렉토리가 추가됐죠. 필요한 디렉토리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만드시면 돼요. 진행하면서 더 필요한데 그럼 여기다 만드는데 이거 여기저기서 잔뜩 쓸 것 같아. 그러면 컴피그에 등록을 해 놓으면 되죠. 설정에. 나중에 요거를 임포트해서 쓰면 될 테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다음 동영상으로 따라오세요. 재밌겠죠? 네. 다음 동영상에는 서버에 있는 것 중에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요거 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해놓고 오세요. 해놔야 계속 연결이 됩니다. 전체 소스 코드는 다 완성된 다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첫 강의가 아니죠. 이제 프로젝트 뼈대 잡는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